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장 보러 갔을 때 마지막에 영수증 혹시 받아오세요? 종이 영수증이요? 네. 꼭 필요할 때는 어쩌다 챙기긴 하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받지 않는 편이에요. 네, 저도 보통은 그래요. 네. 근데 앞으로는 전자영수증으로 영수증을 받겠다 하면 건당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일상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현금이나 포인트를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럼 전자영수증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이나 포장 많이 하잖아요. 그쵸.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 건당 1,000원,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대여하게 되면 한 건당 무려 5,000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네. 관련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소 중립도 실천하면서요.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점 저도 한번 참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고드름은 처마 밑이나 동굴 천장에서 자라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천의 한 폐터널에서는 바닥에서 고드름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천군의회가 경원선 전철 연천 연장 사업의 셔틀 운행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두루미들이 연천을 찾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두루미들이 찾지 않는 곳이 있는 반면 최근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족제비가 다시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유와 원인을 살펴봅니다. 서울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차례상 준비는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대형마트보다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흔히 고드름 하면 처마 밑이나 동굴 천장에서 자라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천의 한 폐터널에서는 바닥에서 고드름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역고드름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무럭무럭 자란다고 하는데요. 한파를 먹고 자라는 역고드름 소식 김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연천 고대산 자락. 펑펑 내린 한방눈이 온 산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산 아래 뚫린 터널 하나, 커다란 얼음 기둥이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얼음 커튼은 마치 겨울 왕국을 연상케 합니다. 터널 안쪽에는 땅에서 자란 수백 개의 역고드름이 335 짝을 지어 자태를 뽐냅니다. 성모 마리아상부터 양초 모양, 곱게 뻗은 대나무와 고사리 모양까지 다양한 형태의 역고드름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터널 천장에도 송곳 같은 고드름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매달려 있습니다. 역고드름은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한파에 얼면서 땅에 붙어 자라난 것입니다. 처마 밑에서 자라야 하는 고드름이 마치 중력을 거슬러 하늘을 향하는 착각을 불러옵니다. 폐터널은 일제 강점기 때 경원선 공사로 진행되다 일본의 패망으로 생긴 것입니다. 폐터널 속 역고드름은 17년 전 마을 주민이 발견한 이후 입소문을 타고 해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터널은 원래 북한의 원산까지 연결된 경원선 철도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45년 철길이 끊어지면서 터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터널 내에 역고드름이 자란다는 사실은 2005년 마을 주민들의 제보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역고드름은 매년 12월 중순에 자라서 이듬해 2월까지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준 선물 역고드름. 해마다 한파가 몰아칠 때면 여지없이 나타나 신비로운 모습을 뽐내며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연천군의회가 경원선 전철 연천 연장 사업의 셔틀 운행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경원선 전철 연천 연장 사업의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셔틀 전철 방식으로 운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과 달리 근시안적인 경제성 논리로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원선 전철 연천 연장 사업은 동두천 소요산역까지만 운행하는 전철을 연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원선 전철은 당초 용산에서 연천 사이를 하루 왕복 88회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셔틀 전철 방식으로 운행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헬로티비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운행 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오는 10월 계획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두루미들이 연천을 찾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예전과 달리 두루미들이 찾지 않는 여울들이 있어서 지역에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족제비가 포착돼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연천 임진강 시민네트워크의 이서구 대표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연천에서 두루미 겨울 나기가 한창인데요. 과거에는 사실 장군 여울 또 망제 여울에서도 두루미가 관찰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찾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올해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군남댐에서 일체서해안의 일정 담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역시 장군여울이 물이 차가지고 얼음이 얼었어요. 잠겼기 때문에 거기가 예전에 두루미들이 이것을 잠자리나 서식지로 이용하던 이유는 빠르게 흐르는 얕은 여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심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물을 채우다 보니까 장군여울의 잠자리는 없어지고 두루미들이 그쪽도 찾지 않고 좀 더 안쪽으로다가 빙해여울이라든가 전방 쪽에 가서 쉬거나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멸종위기종인 두루미가 연천에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루미들의 안식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내용을 좀 참작해가지고 최소한도 겨울철만큼은 두루미가 머무는 3월 달까지는 담수를 안 하고 정말 담수가 필요하다면은 4월 달부터 농번기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왜 구태여 지금 쓸데없이 괜히 겨울철에 담수를 해가지고 두루미들만 괴롭히고 있는지 저도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예, 또 반에서 반가운 소식도 있던데요. 족제비 영상을 공개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새를 이렇게 관찰하다가 족제비를 발견했는데 족제비가 물가에서 계속 물속에서 뭔가를 막 찾고 돌을 헤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족제비가 요즘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좀 많이 보기가 어려워졌죠. 예전엔 족제비들이 일상 주변에서도 많이 눈에 띄고 그러는데 아마 일제시대 때 족제비들이 많이 저길 당했고요. 없어졌고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데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본다면 또 족제비가 또 유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네, 직접 촬영하신 이 족제비 영상을 저희도 봤는데 좀 귀엽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산에서 족제비가 발견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혹시 밀렵꾼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지는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자,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족제비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환경을 자연에 대한 간섭을 우리가 인간이 좀 덜 하게 된다면은 족제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야생 동물들이 좀 인간과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천 임진강 시민네트워크 이서구 대표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올해 설 명절이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차례상 준비 여전히 신경 쓰이실 텐데요. 네, 과일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려갔는데 작황이 좋지 않은 대추와 곶감은 값이 올랐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1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탐스럽고 고운 빛깔의 과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생선 가게에는 주렁주렁 매달린 제수용 생선들이 손님을 기다립니다. 가격을 흥정하고 덤을 얹어주는 정이 남아 있다는 것, 바로 전통시장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건 다 같이 않고 또 A급 있고 B급 있고 C급 있고 그러는데 이 시장에서는 이제 생선부터 야채, 과일 모든 것이 이 동네 장사다 보니까 물건은 무조건 좋은 걸 가져가요. 신선한 제수용품을 찾는 시민들은 올해도 전통시장에서 설을 준비합니다. 간장 사기 때문에 오고 고기 사면 오고 뭐 채소 상추나 뭐 콩나물 이런 거 주장으로 많이 옵니다. 싱싱한 거 살려면은 재래시장으로 와야 되죠.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26만 4천 원, 대형마트에서는 36만 3천 원이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이 10만 원가량 저렴한 셈입니다. 품목별로는 차례상에 주로 올리는 28개 식재료 중 소고기와 조기, 두부, 대추, 밤 등 19개가 전통시장에서 더 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쌀과 과일은 작황이 좋고 재배 면적이 늘어나 값이 내렸습니다. 반면 늦장마와 냉해의 영향으로 대추, 도라지 등 견과류와 임산물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소고기 가격도 지난해보다 올랐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내 소비량이 늘어난 것이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할인 혜택도 볼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예정된 가축 위생 방역 노동자 파업을 앞두고 양주시가 방역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소 비방역부서 직원을 초동 방역 담당자로 지정해 가축 전염병 발병 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시료 채취는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 담당 부서에 맡기며 결핵과 브루셀라 시료 채취는 시가 위촉한 공수의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가축 질병 대응팀 직원 일부를 민원 담당자로 지정해 출하 지연 등 민원 처리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신원의료재단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신원의료재단은 그동안 의정부시가 운영하던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과 용현동 등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두 곳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용현동 검사소는 시민들이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확대합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와 행정 인력의 피로감을 줄이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바꾸면 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경유차를 폐차해 중형 승용, 승합 LPG 신차를 살 때 해당하는데요. 올해 말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신차 구입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3억 4,400만 원으로 모두 56대의 LPG차를 지원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